금융제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900만 원을 탕감해주는 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고 싶고요.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교육 환경 개선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너무나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충청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다. 불법과 시장 공정을 훼손하지 않는 한 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고요. 또 경제 성장의 핵심 키입니다. 전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작년에 2.4명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분권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검찰 개혁입니다.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 후보들께 이제 개인 맞춤형 질문을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최문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 최문순 후보님께서는 지사 시절부터 취직 사회 책임제라고 하는 걸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셨고요. 실제로 이거를 전국가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정부 정책인가? 네네. 라는 측면에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올해 첫 해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내년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제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의 직원을 채용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저리로 융자해드리고 3년 동안 고용을 지속해 주시면 그중에 30% 그러니까 9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제도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세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가죽 자켓도 입으셨고, 그다음에 힙합 이게 노래도 한번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로부터 호응은 좋은데 젊은 층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저희 정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물론 시야통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떤 청년 정책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청년기본법에 의한 청년정책조정위원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고 싶고요. 그래서 미래 씨앗 통장 제 정책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겠고,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 국가 고용 보장제를 저는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릴 텐데요.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경기 동북부 지역,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죠. 네. 이전하는 정책 추진 중이신데 사실 우리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 정책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베드타운 양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이사를 가서 거기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가 이제 주말 부부 같은 걸 하면서 실제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갔는데 그 지역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여서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또 교육 환경 개선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양승조 후보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양승조 후보님과 늘 같이 검색되는 게 충청 대망론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의지를 강하게 내세울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대선에 나서시는 후보로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그 소박한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의 중심, 행정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충청도인데 그런 중심적인 역할에 걸맞게 최고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은 정치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운한 점이 굉장히 많죠. 예컨대 충청도와 강원도만 지방의 내용이 없는 것도 한 예이고요. 또 충청남도만 도차원에서 공항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정치적 고려라든가 판단할 때 너무나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충청인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용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여러 번 나온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그럼 역사적 사례라든가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감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일단 그랬고요. 영국이 계속해서 그랬고요. 아일랜드도 그렇습니다. 박용진은 투자하는 기업의 대통령,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소득세 감세입니다. 기업과 부자, 기업과 총수일가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과 시장 공정을 훼손하지 않는 한 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고요. 또 경제 성장의 핵심 키입니다. 소득세 중 부동산 부자, 그다음에 금융자산 부자에게는 오히려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세로 내수 진작과 일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님께는 이제 총리 시절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또는 저출생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건 사실 뭐 차기 정부든 이후 미래 정부에서 언제든 얘기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가장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현재 OECD 이제 최하위권에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고 젊은 부부들에게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국내에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작년에 2.4명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한 곳이 세종시입니다. 1.25명입니다만 거기는 직장의 안정성과 보육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직업적 안정성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성공적인데요. 성평등과 역시 여성의 직업적 안정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종시와 프랑스의 사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미애 후보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추미애 후보님 하면 아무래도 검찰 개혁하고 가장 강하게 연결이 되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고요. 근데 아마도 추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검찰 개혁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의 어떤 최종적인 형태랄까요? 완성적인 형태랄까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선진 사법 체계로 가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체계를 만들 때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조만간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수사는 수사 전문가에게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불가피하게 인권 침해적인 수사 활동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하는 통제관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검사는 잡다하게 영장 청구권 특히 수사 정보 수집부터 뭐 형 집행권까지 온갖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됐고요. 네. 그것을 제대로 분권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검찰 개혁입니다. 네. 예. 자, 이제 김두관 후보께 드리는 질문은요.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강한 이제 지지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정규직화 가지고 되게 서로 다른 이념적 비판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족하다, 한편에서는 그게 낙하산이다 이러는데요. 이런 굉장히 상반된 견해들을 어떻게 절충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오늘 그 질의의 아마 이유를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취준생들의 심정을 제가 충분하게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 있는 후보들과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